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양 끝자락에 찢어지게 가난한 13세 홍도는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홍도가 7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죠. 홍도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술로 마음을 달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살림은 엉망진창이었으며 끼니를 굽는 것은 다반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도 술로 지병을 얻어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어린 홍도는 아버지도 없는 지금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였지만 무조건 살고 싶었습니다. 하여 어린 홍도는 산에서 땔감을 모아 팔아 겨우 하루 한 끼는 먹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바람이 차가운 늦가을이었죠. 홍도는 나무를 하다 비가 와서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 나무 아래에서 비를 맞으며 움츠리고 덜덜 떠는 소녀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왜 여기에 있어? 다친 거야? 응, 발목을 삐끗해서 걸을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 춥고 자꾸 졸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눈을 감고 자려고 하였죠. 여기서 이렇게 자면 위험해. 안 되겠다. 나한테 업혀. 홍도는 소녀를 업고 집으로 왔습니다. 우선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는데 소녀는 금세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홍도는 소녀가 자고 있을 때 살짝 치마를 들어 발목을 보았죠. 하얀 발목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홍도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의원을 모시고 왔답니다. 의원은 소녀의 다리를 보고는 홍도한테 양쪽 팔을 꽉 잡으라고 하였죠. 부러진 것은 아니지만 발목을 맞춰야 하니 꽉 잡거라. 그리하여 의원이 발목을 맞추는데 자던 소녀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애야 다 되었단다. 지금도 아픈 것이냐? 소녀는 울면서 발목을 움직여 보았는데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던 거죠. 큰일 날 뻔하였구나. 염증이 있는 상태로 방치를 하였다면 평생 절룩거리고 살 수도 있음이야. 며칠 동안 움직이지 말거라. 의원은 염증에 좋은 약재를 주고는 갔죠. 홍도는 정성을 다하여 약재를 다렸습니다. 헌데 홍도한테는 걱정이 생겼답니다. 의원의 진료와 약재를 외상으로 하였기 때문이었죠. 허나 아픈 아이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답니다. 홍도는 소녀한테 한약을 주며 말을 하였죠. 너는 집이 어디야? 그리고 이름이 뭐야? 나는 홍도라고 해. 나는 오키라고 해. 몸종하고 나왔는데 내가 저작거리를 정신없이 구경하다가 길을 잃었어. 아무리 집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오키야, 내 다리가 좋아지면 같이 찾아보자. 홍도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짐승의 먹이가 되어 있었을 거야. 아까는 정말 무서웠어. 홍도의 모습은 가난한 평민으로 잘 먹지를 못하여 키는 컸지만 몸은 앙상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허나 눈동자만큼은 똘망지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오키는 생각을 하였죠. 의원도 약재값도 홍도가 다 낸 것 같은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줘야 할까? 그리하여 오키는 홍도에게 자신의 향낭을 주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홍도야, 여인전에 가서 이 향낭을 팔아줘. 10량 이상 준다고 하면 팔고 만약 10량 아래로 준다면 팔지 말고 그냥 나와. 분명 너를 잡을 것이야. 잡거든 12냥을 얘기해도 살 것이다. 그리고 12냥으로 향낭 만들 수 있는 청과 실과 바늘 그리고 솜과 향재료를 사와줘. 홍도는 오키가 말한 대로 여인전에 갔는데 8량 준다고 하여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흥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어찌하노? 얼마면 팔겠느냐? 12냥 주세요. 그럼 팔겠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귀한 향낭이어서 사겠다. 하면 12냥 모두 향낭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주세요. 누가 향낭을 만드는 것이냐? 바느질을 아주 잘하는 아시지요. 어쩐지 고급진 것이 일반 향낭하고는 달리 보였다. 만약 또 팔 향낭이 있으면 나한테 팔거라. 홍도는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작은 향낭이 이렇게 값진 것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오키는 다리는 아팠지만 방에 앉아 향낭을 만드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모양과 예쁜 술을 놓고 고급스럽게 향낭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오키는 열개를 홍도한테 주며 말을 하였죠.
내가 홍도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들어줬으면 좋겠다. 얘기해봐. 향낭 10개를 팔면 그래도 많은 돈이 될 것이야. 그러면 나무하는 일은 그만두고 글을 배웠으면 좋겠구나. 내가 글을 배운다고? 글을 배우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글을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생길 거야. 그때 무엇을 할 건지 판단을 해도 늦지 않아. 내가 홍도한테 해주고 싶은 일이기도 해. 홍도는 왠지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성장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오키가 자신의 앞날을 걱정을 해주고 밝혀주려고 하니 오키의 말을 꼭 따르고 싶어졌답니다. 오키야, 고마워. 무조건 너의 말을 따를게. 그리고 내가 글을 배우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해. 오키는 홍도의 또랑또랑한 눈빛을 보니 오키도 홍도가 글을 배우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였답니다. 그리하여 향낭을 판 돈으로 천자문 서책과 벼루와 붓을 사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작하고 넓은 돌을 찾아오라 하였죠. 그 다음 날부터 자는 시간만 빼고 모든 시간을 천자문을 외우고 돌 위에 글자를 쓰며 공부에 집중을 하였답니다. 오키는 발목이 나오면 자신은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있는 동안 홍도한테 많은 글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홍도의 집중력은 대단하였습니다. 오키야, 글 배우는 것이 이리도 재미난 일인 줄 몰랐어. 이렇게 말을 하는 홍도가 너무 기특하였죠. 그렇게 홍도와 오키는 지쳐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열정을 쏟았답니다. 그리하여 홍도는 모든 글자를 읽고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키는 며칠 전부터 발목의 통증이 완전 사라졌죠. 헌데 홍도가 마음에 밟혀 조금 미룬 것이 너무 오래 지체를 했던 거죠. 오키는 영의정을 하고 계신 박주혁 대감의 늦둥이 고명 딸이었답니다. 이 대감은 늦둥이다 보니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헌데 오키가 없어져 발칵 뒤집어졌던 거죠. 그리하여 사방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키 다리가 아파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고 홍도에게 글을 가르치고자 두 사람은 방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홍도야? 이제는 나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홍도는 오키가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같이 보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기에 오키가 없이 산다는 것을 생각하기 싫었답니다. 허나 오키가 발목이 나았는데도 있어준 것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죠. 또한 오키는 사실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홍도가 마음에 밟혀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저작거리 초입에 와서는 집을 찾아갈 수 있다며 헤어졌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는 동안 정이 들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찡해왔습니다. 오키는 태연하게 집에 들어갔죠. 헌데 오키의 집은 초상집이 따로 없었죠. 오키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은 홍도에게 작은 답례로 돈과 쌀을 보내주었죠. 홍도는 돈과 쌀을 받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답니다. 항상 온기로 가득했던 홍도의 방은 싸늘하게 변했으며 방이 휑할 수가 없었죠. 홍도는 앞으로 혼자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오키를 생각하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책 읽는 것도 소홀하게 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답니다. 헌데 오키가 떠나면서 홍도한테 한 말이 생각이 났죠. 홍도야, 세상을 살다 보면 너한테 기회라는 것이 찾아올 것이야. 헌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사라진단다. 그러니 글을 계속 공부하여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홍도는 오키의 말을 되새기며 정신을 차리고 동몽선습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명심보감, 수학 배우는데 점점 익히는 속도가 빨라졌죠. 홍도는 어디에 가든 책을 꼭 가지고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홍도가 17세가 되었습니다. 홍도는 길을 걸으면서도 책을 보며 걸었답니다. 헌데 어디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소리나는 곳에 가보니 길 모퉁이에 한 중년 부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중년 부인은 눈을 희미하게 뜨고는 홍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갑자기 중년 부인이 홍도의 얼굴을 쓰담고는 슬피 울며 말을 하였답니다. 내 아들 태준이가 아니더냐? 어미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보니 좋구나. 어디 아픈 곳은 없는 것이냐? 중년 부인은 홍도를 품에 안고 슬피 울었답니다.
홍도는 슬프게 우는 중년 부인을 안아주었습니다. 홍도도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났던 거죠. 홍도는 힘겨워하시는 중년 부인한테 말을 하였답니다. 저는 마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만 저도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이 나 울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부인은 홍도를 다시 보고는 말을 하였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네. 어찌 이렇게 많이 닮았을까? 어서 저한테 업히세요. 댁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홍도는 중년 부인을 업고 중년 부인의 댁으로 갔죠. 중년 부인은 이대감댁의 안방마님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홍도는 서책을 보며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양반댁 자녀들이 여러 명 홍도한테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양반댁 자녀들은 천민이 서책을 가지고 다니며 읽는 것이 꼴보기 싫었던 거죠. 천민이면 천민처럼 살아야지 감히 양반의 흉내를 내는 것이야? 괘씸하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 모양이군. 우리가 자세하게 알려줘야겠다. 그리하여 양반댁 자녀들은 홍도가 보고 있는 서책을 빼서 갈기갈기 찢었죠. 천민은 송충이처럼 솔잎을 먹어야 산단다. 어찌 갈잎을 먹으려고 하느냐? 그럼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야. 다음에도 서책을 들고 다닌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여러 명이 홍도를 죽일 듯이 발로 찼답니다. 홍도는 머리를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두 팔로 머리를 감쌌죠.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뒷짐을 하고 있던 이연이 양반댁 자녀들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여보게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때리면 되겠는가? 그만하고 말로 하게나. 이연이 그렇게 말을 하니 양반댁 자녀들은 슬슬 자리를 피했답니다. 이연은 홍도를 부축을 하며 일으켜 세웠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홍도한테 가까이에 가서는 귓속말로 빈정거리며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겠지. 다음에는 때리는 걸로 끝내지 않아. 죽고 싶지 않다면 양반 흉내는 그만해야 할 것이야. 홍도는 이연의 말을 듣고는 온몸에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었답니다. 아니, 누가 이 귀한 서책을 찢었다는 말이오?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여. 그러니 신경 쓰지 마시게. 그리고는 땅바닥에 찢어진 서책 조각들을 주었답니다. 홍도는 낭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죠. 홍도가 그리워했던 오키의 목소리였으니까요. 허나 찌질하게 맞고만 있던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우리 집에 가서 약을 바르도록 하자. 어찌 사람을 이리 만들 수 있다는 말이더냐? 오키는 홍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웠던 오키를 좀 더 보고 싶었던 거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연은 오키의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오키는 사대부 가문에 아들이 있는 양반댁이라면 탐을 내는 처자였으니까요. 이연은 오키에게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오키랑자, 천민인 자가 서책을 보고 있어 교육을 시킨 모양이요. 내가 잘 타일렀으니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을 것이요. 저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지요. 헌데 제 눈에는 도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던데 왜 그럴까요? 이연은 자신의 속을 오키한테 다 들킨 것 같아 심기가 불편하였습니다. 오키는 홍도를 데리고 집으로 갔죠. 그리고는 약을 발라주며 말을 하였답니다. 홍도야, 오랜만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생각했는지 알아? 홍도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한 발짝 떼었는데 뒤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오키가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홍도야, 난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오키야, 나도 내가 보고 싶었어. 그런데 이런 모습을 너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어. 바보구나.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잘 수행하고 있었잖아. 벌써 대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홍도는 살며시 오키를 보았답니다. 헌데 오키는 촉촉한 눈망울을 하고는 그동안 잘하고 있었다며 홍도를 칭찬하고 있었죠. 홍도는 오키의 그런 표정을 보니 예전과 똑같은 오키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키는 변한 것이 없구나. 더 어여뻐진 것 말고는. 오키는 홍도가 어여쁘다고 말을 해주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답니다. 홍도도 오키가 쑥스러워하며 발그스레해진 얼굴이 참 귀엽게 보여 피식 웃었죠. 홍도야, 너도 사내처럼 키도 크고 멋있게 변한 것 말고는 변한 것이 없구나. 홍도도 사내처럼 멋있다는 말에 마음은 넘실넘실 춤을 추고 있었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예전 생각을 하며 서로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오키는 돌아가려는 홍도를 잠시 세웠답니다. 홍도를 만나면 주려고 내가 모아놓은 것이 있어. 홍도는 오키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다고 하니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오키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이 더 생기는 것이니까요. 홍도야, 이거 가져가. 집에 가서 풀어봐. 오키는 홍도한테 커다란 보따리를 안겨주었답니다. 오키야, 이것이 다나한테 주는 거야. 응, 홍도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모으다 보니 좀 많네. 홍도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고는 오키한테 가까이 가 머리에 꽂아주었죠. 예쁘다. 홍도는 얼굴이 붉어져서는 내일 보자며 뛰어갔습니다. 오키는 홍도가 머리꽂이를 꽂아주는데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오키는 방에 들어가 거울을 비춰보았습니다. 볼이 복숭아처럼 붉은 것이 머리꽂이와 잘 어울렸답니다. 어쩜 이리도 고운 것이야? 한편 홍도는 방에 들어가 오키가 자신을 생각하며 준비한 것들을 꺼내보았답니다. 보따리 안에는 홍도가 비싸서 사지 못한 귀한 책들이 있었으며 천리안 벼로, 붓, 귀한 종이 그리고 향낭이 있었습니다. 이 향낭은 오키가 직접 만든 것이구나. 향이 너무 좋다. 홍도는 향낭을 손에 넣고는 어여쁘게 변한 오키를 생각하였죠. 헌데 홍도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는 않았답니다. 오를 수 없는 나무였으니까요. 그때 마당에서 홍도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영주 대감님이 홍도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네? 높으신 분이 저를 무슨 일로요? 나도 잘 모르네. 가보면 알지 않겠나? 홍도는 잔뜩 긴장을 하고 이대감댁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어서 오거라. 여기 앉거라. 홍도는 넙죽 절을 하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고개를 들고 편안하게 있거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홍도는 잔뜩 긴장을 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대학입니다. 너는 천민이 아니더냐? 어찌 서책을 읽을 생각을 하였느냐? 서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면 천민인 저한테도 기회가 온다는 얘기를 누군가 해주었습니다. 오라, 그래서 서책을 공부한 것이구나. 이대감은 탁자를 탁 치며 껄껄껄 화통하게 웃었답니다. 그래, 홍도야. 너한테 기회가 온다면 잡을 생각은 있는 것이냐? 미천한 제가 마음껏 공부를 하여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보고는 싶습니다. 너의 생각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내가 기회를 주려 한다. 나의 아들이 되어보거라. 네, 아들이요. 이대감은 영의정을 지냈으며 지금은 조정에서 물러나 있지만 아직도 이대감의 입김은 조정에 깊게 영향을 주고 있었답니다. 헌데 이대감은 아들을 지병으로 일찍 잃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거죠. 또한 부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매일 밤 울다 지쳐 겨우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이대감은 부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저 멀리서 한 사내가 맡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양반댁 자녀들은 천민이 서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사내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사내를 때리는 양반댁 자녀들을 혼을 내주려고 하였죠. 가까이 가보니 맡고 있는 아이가 자신이 쓰러졌을 때 도와줬던 홍도였던 거죠. 헌데 당찬 처자가 나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인 옆에 있던 이대감은 찢어진 서책 표지를 무심코 보았는데 대학이라 적혀 있었던 거죠. 이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천민의 아이가 대학을 읽을 정도면 머리는 좋은 아이구나. 그리하여 이대감은 부인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부인, 아까 길에서 맞던 아이를 아시나요? 제가 길에서 쓰러져 있을 때 도와주었던 홍도라는 아이입니다. 우리 태준이를 어찌나 닮았던지 정말 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지요.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감, 홍도를 우리 아들로 데리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래야 제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그 아이의 생각도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여 이대감은 홍도를 불렀던 거죠. 홍도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안방마님이 망설이는 홍도의 손을 잡으며 말을 하였답니다. 홍도야, 편안하게 생각하면 좋겠구나. 우리는 아들이 없고 홍도는 부모가 없지 않느냐? 서로 부족한 것을 같이 채운다고 생각하면 좋겠구나. 안방마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홍도는 부인의 눈물을 보고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였답니다.
아직 부족한 저지만 부모님이 되어주신다면 누가 되지 않는 아들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감과 부인은 죽은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눈물을 흘렸죠. 그리하여 홍도는 그날 바로 짐을 챙겨 이대감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키는 아버지와 어머님의 부름이 있어 방으로 들어갔죠. 오키야,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니 좋은 집안에서 사주단자가 들어오는구나. 어머니, 저는 아직 시집갈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더냐? 내년이면 18세가 되는데 시집갈 나이가 아니라니? 어머니, 저는 연모하는 사내가 있습니다. 어느 댁 사람이더냐?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학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저를 많이 아껴줍니다. 그러니 그 사내가 누구더냐? 제 다리를 낳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천민이 아니더냐? 아니 된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면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오키야, 아비가 그 사내한테 찾아가 따끔하게 손을 봐줘야. 그때 포기를 할 것이냐? 아버지, 그것만은 아니 됩니다. 아버지 말씀 따르겠습니다. 부인, 오늘부터 시집갈 때까지 집안에만 있게 하시오. 절대 나가면 아니 됩니다. 네, 대감님. 오키는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 이불에 누웠습니다. 어미다, 잠깐 들어가겠다. 오키는 이불에 누워 울고 있었답니다. 아비와 어미가 고심하여 고른 사주단자이다. 여기에 놓고 가니 보거라. 오키는 홍도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하고 혼인을 한들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키는 사주단자를 꺼내보았답니다. 헌데 이연이었죠. 오키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연은 아니었기에 부모님께 다시 찾아가 말을 하였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연은 절대 아니 됩니다. 차라리 노처녀로 늙겠습니다. 무슨 소리더냐? 이연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성심이 고운 아이인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속은 절대 고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홍도를 포기했으니 아버지, 어머니도 이연을 포기하시고 다른 신랑감을 찾아주세요. 한편 홍도는 이대감님 댁에 양자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오키한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헌데 그 누구도 오키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답니다. 오키아 씨, 이제 시집 가시니 어떤 사내도 만날 수가 없다. 내 놈한테 잘해준 오키아 씨를 생각하면 내 놈이 또 여기에 오면 아니 될 것이다. 썩 꺼지거라. 홍도는 오키가 시집 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홍도는 짐을 챙겨 이댁 감댁으로 들어갔답니다. 먼저 홍도는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담그고 천민의 때를 벗겼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니 양반옷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 옷을 입고 이대감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귀티나게 바뀐 홍도를 보고는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웃었답니다. 대감님, 우리 아들 보셔요. 키도 크고 어쩌면 이리도 잘생겼을까요? 홍도는 자신을 보며 아들이라 말해주시는 부모님께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이홍도이다. 어디 한번 아버지, 어머니라 불러보거라. 홍도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홍도의 절을 받으세요. 이대감과 부인은 절을 하는 홍도를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로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우리 아들 안아보자. 홍도는 자신을 끌어안고 우시는 어머니 등을 토닥토닥 해드렸죠. 며칠 후 어머니는 홍도를 불렀습니다. 홍도야, 내 나이가 지금 18세인 것이냐? 네,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갈 나이가 되었구나. 어머니, 아닙니다. 전 장원급제를 한 후 혼인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 말도 맞단다. 헌데 지금 우리한테 아들이 있다고 소문이 나니 이곳저곳에서 교수들의 사주가 오고 있구나. 어머니는 제가 혼인을 하면 좋으신가요? 당연하지. 예전부터 탐나던 교수가 있었는데 마침 사주를 보내왔더구나. 그럼 어머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홍도는 어머님이 웃으시니 그걸로 만족하였답니다. 어차피 오키가 아니라면 그 어떤 처녀라도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홍도는 처음 오키와 천자문을 배웠던 것처럼 자는 시간 빼고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과거 시험에 초집중을 하였습니다. 공부에 집중을 하니 오키가 생각이 나지 않아 다행이기도 하였죠. 홍도는 오키가 준 모든 것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넣었답니다.
허나 향낭만큼은 도저히 몸에서 떼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하여 향낭을 소중히 몸에 간직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도야, 다음 달 보름에 혼례식을 하기로 하였단다. 그렇게 빨리요? 어차피 혼례식 하기로 했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이렇게 밝은 표정은 처음 보았답니다. 저는 어머님이 좋으시면 저도 다 좋습니다. 홍도는 자신이 어머니를 웃게 해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답니다. 날이 지나고 혼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왔던 거죠. 혼례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날 밤만 남아 있었죠. 홍도는 혼례식 내내 향낭을 손에 쥐고 오키만 생각을 했습니다. 홍도 앞에 앉아있는 신부한테는 미안했지만 마음을 준 여인은 오키다 보니 그 누구한테도 마음을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앞에 앉아있던 신부가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혹시 향낭을 어디에서 구하셨나요? 홍도는 순간 뜨끔하였답니다. 홍도는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부인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향입니다. 그 향이 특별하여 쉽게 구할 수 없는 향이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도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보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홍도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야? 오키, 너야말로 여기에 있는 것이야? 너 시집 간다고 했는데. 오키는 아주 조용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방의 창호지를 뚫고 첫날 밤을 보겠다는 귀와 눈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홍도야? 혹시 신부, 신랑이 바뀐 것이 아닐까? 그런 건가? 오키는 순간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한테 기회가 왔으니 빨리 잡아야겠다. 그것이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좋아해. 아니 사랑해. 너는? 홍도는 순간 놀랬답니다. 내 마음에는 너밖에 없었어. 그러면 어서 내 옷을 벗겨. 어서. 홍도는 오키가 말하는 대로 족둘이 벗은 순으로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호롱불을 껐죠. 신부 신랑이 바뀌었다고 해도 물릴 수 없기에 이제는 급한 마음 내려놓고 서로를 그리워했던 만큼 깊게 안았습니다. 그리하여 첫날 밤도 무사히 지나갔죠. 서방님, 이제 서방님의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불철주야 열공하는 모습을요. 부인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쳐 장원급제를 하겠습니다. 볶는지 고소한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키는 홍도가 과거 시험에 열공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과거 시험장에 오키도 쫓아갔죠. 홍도가 과거 시험 보는 내내 뒤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장원급제 이홍도, 앞으로 나오시지요. 그리하여 홍도는 어사화를 쓰고 말을 타고 행진을 하였으며 바로 뒤에 오키가 꽃가마를 타고 따라가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은 아주 진귀한 풍경이었죠. 그날은 떠들썩한 고을 잔치가 되었죠. 박대감과 이대감은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키한테 신랑이 홍도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답니다. 아이고, 지켜주십니다. 홍도와 오키는 부모님들의 깜짝 선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